자, 제가 좀 수업 스타일을 바꿔서 문제부터 좀 볼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 AB 서술상의 특징. 여러분, 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개념 발치독을 하려고 해. 10%의 이하의 접근법이요, 제발. 잘 들어. 설계가 있고요. 서사는 아시다시피 인물, 사건, 배경이 정보를 구성하는 3요소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인 거야. 두 번째, 주제, 서사, 줄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역시. 그럼 여러분, 이 소설의 핵심 서사 사건이 뭐죠? 그게 AB야. 이해됐니? 그게 AB고요. AB의 역할은 뭐냐면 A는 원인이고 B가 결과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잖아요. A는 뭐냐면 착취를 시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착취를 시도하는 것과 착취를 저항하는 것 전부 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인물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봐봐. 착취의 대상은 토지죠. 그러니까 착취의 대상인 토지, 공간에 따라서 그 인물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답 3번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념어 발췌독으로 보잖아. A의 장면이 빈번한가? 긴박한가? 이런 걸 찾게 돼. 결론부터 얘기하잖아. 이거는 A가 아니라 B긴 해. 그런데 자꾸 내신 스타일로 이렇게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엄청 빨아먹어버려. 여기서 정확성을 확 빨아먹어버려. 피로도도 확 빨려. 주제구조 잡으면 그냥 보이는 이 느낌으로 보이셨어야 되고, 또는 수업을 듣고 나면 1번, 2번에서 어그로가 끌리더라도 3번에서 정답이구나 확신이 훨씬 크게 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더 3번 선지라는 게 보이니까 훨씬 편안하게 선택지를 가지고 좁혀갈 수 있으니 이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벽 바뀌셔야 되고 자꾸 풀던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자, 잘 들어. 지금 제가 주간지를 안내드렸던 이유가 작년까지 주간지 과제 해오는 비율이 30%야. 20%야. 그래서 안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좀 설계를 할 테니까 매주 제가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 넘어가는 날짜에 과제를 정확히 드릴 테니까 매주 단위 해오시고, 일단 재학생 기준으로 하루 30분, 재수생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정도의 공부량 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 이해됐죠? 그 다음에 32번 볼게. 글의 주제가 서사의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A, B부터가 서사의 흐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됐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32번 문제도 문제 진짜 잘 냈어요. 저는 이 4월 학평에서 제일 잘 낸 문제를 꼽으라면 이 세트야. 정말 잘 냈어요. 봐. 서사를 다뤘어. 그러면 서사를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는요, 인물 단위죠. 인물이라는 정보 단위에서 인물은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라는 정보 구성 요소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 바로 답부터 설명하자면요. 2번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여기에 지금 핵심 갈등은 허생원과 청년이야. 얘는 자본가고요. 얘는 농민으로서 착취를 당한 입장이야. 둘의 갈등이야. 그런데 둘의 심리나 태도, 성격 변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변화하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대립 갈등으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뭐라고? 태도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 보이니? 변화가 없어요. 정답 2번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본가는 기만하고 착취하려고 시도하고요. 허생원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관심이 없는 거지. 태도가 바뀐 게 아니야.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니? 다 불질러 버리잖아. 이해됐어? 처음에는 말다툼 좀 하다가 뭐하러 안 듣고 싸대기한테 때렸다가 이제 깜빵 가가지고 30일 동안 잡혀 나왔다가 열받아. 도끼 들고 가지고 나무 다 찍어 없애버린 다음에 에이 씨발 하면서 다 붙어버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쪽 다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성격 변화가 있다 또는 태도 변화가 있다 또는 심리 변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선생님, 변화라는 기준이 뭔가요? 변화라는 기준은 문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토지를 보면요, 초반부만 변하고 뒤는 잘 안 변하거든. 근데 초반부에 변하는 걸 출제를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여기도 비슷해. 어떤 일이 있었냐? A에서 습격 장면을 줘. 그러면 습격을 당한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 B에서 서희 탓을 하면서 서희한테 모욕을 줘요. 그럼 서희는 가만히 있다가 뺨싸대기 맞고 열받는 거야. 처음에는 서희는 되게 수동적이야. 그래서 그냥 아휴 내가 죽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내가 왜 죽어?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반대로 협박을 해버려요. 내가 왜 죽냐?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바뀌어. 이런 게 성격 변화야. 이런 게 태도 변화고 이게 심리 변화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유 그래 내가 죽지 뭐 에서 야, 네가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바뀌는 걸 일반적으로 변화라고 해요.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야.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원점을 지나야 돼. 이런 걸 변화라고 하는 거야. 양액값과 음액값이 있다고 치자면요. 국어에서의 변화는 원점을 지나줘야 돼. 이런 게 보통 변화야, 국어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뭐야? 계속해서 권력자하고 착취당하는 구도가 변하진 않아요. 권력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하려고 하고요. 얘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변하질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말다툼하다가 죽방 날렸다가 깜빵 갔다가 와서도 얘는 어떻게? 불 질러버려. 나무 다 찍어버리고요. 나중 보면 불까지 질러버려. 이해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지가 툭 하고 보여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지금 핵심 갈등은 뭐야? 착취하려고 하는 자본가와 착취를 당하는 농민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당연히 있죠. 또 너희 새끼야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부분이 있죠. 또 리을 같은 거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리을 봐봐.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허생원 탓을 하지. 에이 그걸 왜 건드렸어. 서울에 샀으면 그냥 그런 데부터 살아야지. 라고 한 건 무슨 얘기냐면 허생원 탓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잘 들어, 표면적인 의도는 허생원 탓이고 허생원 탓이지만 이면은 뭐야? 밑에 써줬잖아요. 걱정이지. 아니 걱정이란 워딩이 박혀있잖아.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제가 리을도 박아놨죠. 마을 사람들의 대화에 따라 보면 표면적으로는 허생원에 대한 비판이고 허생원 탓이지만 실제로는 걱정이죠. 걱정이라고 나왔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내라는 거예요. 왜?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야. 그래서 1년에 내 기억으로는 400만 건인가 그래요. 10년이면 4천만 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에 한 번 정도는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뭐 당근이 됐든, 당근은 사기가 없구나. 직거래라니까. 옛날에 중고나라는 사기 진짜 뒤지기만 하는데. 메이플 뭐 사기 이런 거. 매소 사기 이런 거. 요즘 메이플 안 하니?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수도 없이 많아요. 전세 사기. 나 너무 안타까운 게 전세 사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니네가 죽고 싶잖아. 죽고 싶게 만든 놈을 죽이고 죽어. 미안해. 자꾸 살인교사니? 아니야. 존나 웃긴 게 약간 밈이야. 멕시코 애들은요. 살인율이 1등이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등이야. 여러분 죽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놈들한테 복수하라고. 그래야 그 놈이 절대 두 번 다시 그 짓을 못해요. 알겠냐? 다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전 재산을 전세사기 날리는 걸 보면.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읽어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는 상황이라는 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가 아니거든. 하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단서로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거든. 아니 주변 시세를 봐. 주변 시세보다 비싸. 근데 되게 싸다고 공인중개사가 책임도 안 질 사람이 얘기를 하고 전세가는 굉장히 높아서 이거 떼었을 때 방법이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책임도 없는데 그 말 믿고 여러분이 전세 들어간다?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서브텍스트, 함축적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리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염려라고요. 이해됐어? 또 잘 들어. 선생님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은 것 같은데요? 맞아. 근데 생각해. 아들 지금 어디 갔어? 월남전 갔잖아. 연락도 없잖아. 어떻게 됐겠어? 죽었겠지. 라고 추측해볼 수가 있는 거야. 서브텍스트를 읽으라고. 왜? 착취당하잖아. 심지어 어떻게 된 거야? 아들까지 착취를 당한 거야. 목숨을. 왜? 전쟁해봐. 누가 죽냐? 권력자는 안 죽어요. 누가 죽냐고. 보통 사람들이 죽죠. 보통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게 아니야. 상황상 정황상 죽었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라고 해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봐. 청년과 허생원은 둘 다 캐릭터가 변하질 않아. 내면 심리도 성격도 태도도 변하질 않아. 그런데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 정답 끝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 일치로 보면 선생님 아들 죽었어요? 죽었을 확률이 높죠. 왜? 소식도 없고 월남전 갔다며. 베트남전 가가지고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착취당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하면 더더욱.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잘 들어. A, B 둘 다 어떤 워딩이야. 워딩. 뭐라 그랬냐? 유익한 이야기를 해줬어. 여기는 경찰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줬어. 즉 권력층이 착취를 받는 계층인 허생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권력층이 착취를 받는 허생원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런데 허생원은 여기는 안 와닿죠. 왜? 내가 이득 볼 것도 아니고 당장 나는 생계가 중요하니까. 반면에 여기는 너 또 그러면 깜빵 간다야. 당장 깜빵에서 나왔는데 너 또 그러면 또 깜빵 온다야. 자 여기서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이거야. 둘 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을 현실 즉 현재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질 못하고요. 여기는 똑같이 미래 얘기지만 현재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교 대조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이런 걸 정말 좋아요. 평가원에서 출제하기엔. 왜?
정보를 성격별로 분류를 하고 분류된 성격의 공통정보나 차이점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학에서 뽑아낼 수 있으면은 환장에서 출제하는 거 평가원에서. 환장에 출제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필기하십시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죠. 왜? 즉시성이냐 아니냐. 즉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즉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됐습니까? 자, 34번 볼게요. 이제 여기도 좀 이따 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보기 읽었으면 보이죠? 자본가와 농민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없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자, 정답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3번이야. 그리고 제 필기를 지문 내용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필기가 보일 거야. 연결 지어보세요. 여기 잡아주시면 돼. 30초 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답 설계는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는 일본 놈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4월 달에 제가 EBS 내신 대비로 작품 정리를 쭉 했을 거야. 특히 소설 파트에서. 소설의 주제가 사하촌도 그렇고 다 뭐예요? 권력자와 착취받는 계층의 갈등 구조가 계속 출제됐다 그랬잖아. 얘도 지금 그게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냐 이거야. 일제시대는 어땠어? 이 새끼도 착취하고 이 새끼도 착취를 해. 근데 일제시대 때는요 그래도 국유지니까 누가 안 건드려서 30년 넘게 내가 점유하면서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일제시대는 내가 국유지지만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었잖아. 근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산업화가 됐는데 아니 국유지라는 이유로 왜 니네가 개발을 하냐고. 내 생계 터전을 왜 빼앗아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니네는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사실은.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지금. 일본 일제시대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거야. 왜? 일제시대는 국유지야? 그래도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국유지라는 이유로 개발해서 내가 30년 넘게 경작한 것에 점유권을 뺏겠다는 거야.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해됐어요? 주제는 뭐야? 일본 놈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요. 이해되지 그러면? 3번이라고. 3번. 틀린 건 뭐니? 틀린 건 뭐야? 잘 들어.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인 건 맞아. 그런데 뭐가? 야, 너희만 가지라고? 나 30년 동안 했는데? 차라리 30년 전엔 일제시대에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차라리 지금이 더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30년보다 더 악화가 된 거지. 30년 전도 똑같이 나쁘다가 아니야. 이 글의 주제 의도는 뭐였냐? 야, 30년 전 일제보다 지금 니네가 더 나빠야. 어차피 국유지야? 그러면 최소한 나한테 점유해서 농사 지을 수 있게는 해줬어. 차라리 일제는. 근데 니네는 그것마저 착취하려고 하는 거잖아. 더 나빠야. 이거예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화됐다가 글의 주제인 거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착취가 아니라 옛날보다 지금이 더 착취해. 이게 주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3번으로 설계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서브 텍스트를 이런 함축된 정보를 못 읽어내는 거야. 이면적 정보를 못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러다가 뭐 발제독 해가지고 적당히 선지보고 해설지보고 그런 거보다 넘어가니까 바뀌는 게 없고 배우는 게 없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수업 스타일을 바꾼 이유는 이거야. 잘 들어. 여러분은 계속 쇼폼에 익숙한 세대예요. 옛날만 해도 릴스 이런 게 없었던, 한 6년 전에 릴스 없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쇼츠도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틱톡 두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6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은 전 세계 관광지 어딜 가나 죄다 이러고 추고 있어. 맨날 이런 거야. 맨날 다 틱톡만 찍고 있어. 그냥 어딜 가나 진짜. 6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은 뭔가 초반부에 빡 하고 보여주지 않은 집중이 계속 흐려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업 스타일 바꿨어요. 일단은 문제부터 보고 답 나오는 사고부터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뭔가 임팩트를 주고 나서 지문을 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정리한다. A, B가 전체를 관통하는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전체 서사 줄거리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두 인물의 성격, 태도, 내면 심리 변한 게 없다. 동시에 33번. 똑같은 착취 권력의 피착취 대상에 대한 워딩이지만 받아들이는 즉시성이 다르다. 마지막 찐 주제는 뭐다? 진 주제는 뭐다? 예전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를 한다. 옛날보다 훨씬 더 기만적으로 착취를 한다. 옛날하고 같은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 이 새끼들은 더 나쁜 새끼들이다. 이 새끼들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쁘다. 차라리 일본 놈들은 다른 민족이라도 다르지. 국적이라도 다르지. 아예 남남이지. 근데 이 새끼들은 이거지.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게 친일파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작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초반부 세팅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왜 술이 나왔는지인데, 이거 잠깐 약간 내신 느낌에 정리할게. 이게 지금 회유하는 거죠, 회유. 기만하는 거죠. 막 잔치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네네 하고 사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 돼가지고도 잘 알아야 돼, 얘들아. 이제 저희 세대 중에 이제 슬슬 정치하는 정치 권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 뭐 이준석이라든지. 그럼 이런 분들이 좀 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끼는 것 같아. 뭐 이준석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갖고 갔다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제 접대라는 게 있어. 그냥 가지 마요. 가지 마. 그냥 카페 가서 얘기하면 돼. 그냥 치킨 맥주 시켜놓고 얘기하면 끝이야. 근데 꼭 접대라는 걸 해. 이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됐어? 왜 그걸 하겠어? 사람들을 구워 삶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술 시켜놓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구워 삶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시골 사람들은 처음 먹어보는 술에 노래도 있고 좋다 하고 도장 박아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거기에 이제 청년 신사는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해. 근데 유익한 얘기들이다. 이거는 표면적이죠. 근데 이면적으로 보면 뭐야 얘는? 유익한 얘기가 아니라 착취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사실 반어를 쓴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허생원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 네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라고? 네 얘기는 실질적으로 와닿질 않는다는 거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보다 사는 문제가 절박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잖아. 여기서 잘 들어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봤고 밑줄 쳐지고 괄호 쳐졌으니까 제가 앞으로 밑줄과 괄호 위주로 처리해 줄 거예요. 문제풀이에 필요하니까. 됐어? 앞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잘 들어. 내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자, 그래서 밑줄 들어가거나 가로 들어간 것들 위주로 정보 처리할 거야.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인물 사건 배경 정보 처리할 건데 밑줄 가로 위주로 갈 거야. 그래서 초반부 잡고 나서 A에서 뭐라고 해서 청년 신사는 이제 허생원을 막 설득했는데 허생원 입장에서는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와닿지도 않아. 그랬다 갑자기 청년 신사가 뭐야? 허생원을 설득하려고 허생원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진심이 아니야. 기만이지. 그래서 뭐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 기만이야. 이해도 깊어요라고 칭찬하는 건 뭐라고? 기만이죠. 응? 갑자기? 이 새끼 뭐야? 뭔 꿍꿍이야? 근데 뭐래? 어리둥절하였지만 경계심. 이 새끼 나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면 이 반감이 보이니까 이 인간이 설득이 안 되네? 의외죠. 이 새끼가 짜증나네? 같은 거죠. 이해됐어? 진심이 아니니까 의외고 거북해지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나한테 막 이제 노예계약, 막 이상한 계약서 딱 들이밀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평소에 인사도 안 하는 병신 새끼가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럼 병신이 도장을 찍겠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의 그 호의를요 제발 좀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보라고.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고 똥 씻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웃으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계약서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누구 죽으라고. 내 병신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사람은 다들 그렇게 살아. 보시면 알잖아. 상황을 보세요. 감언이설에 녹아들지 말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서로 이제 죽방치기 전이야 이제.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청년 시사는 이제 자본가고 기만하려고 왔어. 막 얘기를 해. 뭔 소리 하나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 허 선생님 얘기하니까 뭐야 이 씨발 새끼. 이 새끼 설득이 안 되네. 다시 한번 설득을 하려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니은에서 이제 반박하고 있을 겁니다. 쭉 볼게요.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마음대로 뺏어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고 이제 갑자기 열 개받았죠 이제. 글쎄요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봐.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년도 그렇고요. 허생원도 그렇고요. 둘 다 변화가 없는 거야. 성격에, 태도에, 내면 심리에. 그러면서 뭐래? 야, 너 국유지니까 네가 가져갈 거야? 야, 그럼 국유지니까 나는 못 쓰냐?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됐어?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폭행까지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 깜빵 가야지. 그런데 봐.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허생원 탓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걱정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도 훈계를 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진짜 조심해야 되는 즉시성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비교도적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권력자들이 허생원한테 얘기하는데 성격이 다르지. 얘는 즉시성이 없는 얘기고 여기는 즉시성이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문항설계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허생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서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나마 뭐냐면 아들 생각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용이라는 놈이 살아만 있었더라도 죽어 있군요. 용이가 죽은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의 죽음이 다시 한번 서러워지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즉 아들이 뻐꾸기로 환생해서 뻐꾸뻐꾸 우는 것 같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우는구나 이런 서러운 감정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 서러워져.
그런데 뭐라고? 보다 큰 불행이 왔대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착취가 실현돼 버렸죠. 왜? 30일 동안 깜빵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찰한테 사주해서 30일 동안 잡아놓게 했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장소가요. 파출소에서 집으로, 뚝으로. 보이시죠? 다시 집으로 왔죠. 다시 어떻게 됐어? 팻말로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다박살 내죠. 지금 뭐 한 거야? 저항하는 거잖아. 왜? 이건 이미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국유지가 개발이 된 거고 내가 점유하고 생존의 터전으로 쓰였던 땅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수준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항한다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봐 여러분. 그래도 저항을 하셔야 돼요. 왠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재개발 들어가면 싹 쓸어버리고 보상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해줬기 때문에 후손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야. 자기 권리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예전에 힘든 일이 있고 남들한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빨대 꽂혀도 그래 내가 참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것 때문에 뒤질 만큼 괴로우면 에휴, 내가 죽지 뭐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욕 좀 할게 미안해. 그 씨발 새끼들은 죽여야 돼. 너희가 그 새끼들한테 복수를 하고 죽을 거면 야 니네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내 잘못이야? 사기꾼 잘못이야. 사기꾼은 범죄 재산 은닉해가지고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요? 왜 내 죽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야 되냐고.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절대 뒤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을 거면요. 너희를 죽게 만들게 한 그 사회한테 복수를 하고 죽어. 그 인간한테 복수를 하고 죽어. 그래야지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그래야지 여러분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냐? 죽지 마. 복수하고 죽을 거면.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 저항한 거예요. 대가리 깬 거야. 왜? 어차피 얻을 게 없어. 어차피 깜빵 또 갈 거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지고 이렇게까지 착착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점유권에 대한 인정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여러분 이제는요 법적으로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이 사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해됐어? 심지어 일제시대에서 지금 변했잖아. 국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국유지야.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국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점유하고 살았는데 이러면 보통 이 사람들한테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 지금의 복지, 지금의 권리를 누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끼질만 했니? 다 불질러버렸죠. 끝. 됐니? 자, 정리합니다. 일제시대나 산업화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권력자들은 착취를 했는데 더 나쁜 새끼들인 건 옛날에는 국유지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었어. 근데 이 새끼들은 이제 국유지까지도 다 뺏어버리겠대요. 일본 놈보다 더 나쁘다가 그래 주제야 사실은. 더 나갈게. 성격은 변하진 않아. 이렇게 토지에서 서희의 성격처럼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변화라고 본다고요. 초반부에 청년시사가 술도 사주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도장 찍게 만들려는 거야. 또는 삶의 터전을 뺐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당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안 와닿는 얘기고 더군다나 갑자기 나한테 선생님이라는 걸 보니 이 새끼 이거 나 사기 쳐먹으려는 거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청년은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봐. 청년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야. 선생님이라고 낯빛을 좋게 하는 이유는 기만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허생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하려는 자세인 거예요. 알겠어? 그게 가스라이팅 기법이야. 자기한테 이롭잖아. 좋게 해주고 자기한테 나쁘잖아. 나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 욕 좀 할게요. 미안해. 좆가라 그래 진짜. 닥치고 꺼지라 그래. 내가 학원을 옮긴 결정적 이유는 그런 거야. 계속 봐. 그래서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데 야 너희 국유지라서 니네가 개발하겠다면 국유지인데 왜 나는 벌어먹으면 안 되라고 반박을 했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고 반말 나오고 승질 나니까 경멸하고 갈등이 심해지다가 싸대기 때리고 깜빵 가서 30일 동안 잡혀있는 동안 이제 점유권을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이 경고를 해. 너 또 그러다 깜빵 간다라고. 여기 현실성이 됐죠.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허생원아 그 뭐 서울 온 사람 말을 왜 개기고 있어.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걱정이었죠.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다 뺏겨버린 거야. 열받아가지고 다 불지르고 다 두들겨 패고 끝내봤어요. 됐습니까? 이 흐름이야. 잘 알고 계시라고. 현대라고 다를 바가 없고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다를 바가 없어. 자, 31번. 그래서 핵심 서사죠. A와 B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특히 B는 뭐라고? 내가 착취당한 현장을 확인하고 집에 가서 도끼 들고 와가지고 다 작살내버렸잖아. 됐어? 공간이 이동있고 인물의 행위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B의 역할은 뭐야? 이 상황에 대한 허생원의 반응이죠. 그게 뭐야? 저항. 됐어? 그래서 A가 원인, B가 결과죠. A 원인 뭐였어?
착취하려는 인간의 기만. B 결과 뭐였어? 저항. 됐습니까? 어차피 니네도 못 가져가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다 두들겨 패버린 거야. 정답 3번이고요. 32번 볼게. 글의 주제가 서사 흐름이잖아. 그럼 각 장면별로 인물의 성격, 내면 심리, 태도가 있을 텐데 변한 게 없다고. 정답 2번 끝이죠. 넘어가서 세 번째 봐. A와 B에서 뭐라고 워딩을 딱 했어. 그런데 A는요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직시적으로 와닿는 얘기도 아니야. 하지만 B는 당장 잘못 저지르면 깜빵 가기 때문에 직시성. 정답 5번 설계를 한 거고 34번에 3번 고르기 힘들었을 거야. 왜냐하면 심층적으로 읽었어야 돼. 결국 무슨 얘기야? 얘는 일제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하는 놈들이야. 라는 게 잡혔다면 얘나 지금이나 착취가 아니라 옛날보다 더 착취하는 놈들이야.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문제는 당연하고 이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이거 그대로 사회 나가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거야. 전세 사기범들이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웃으면서 접대하면서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도장 찍는 순간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겠냐? 잘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좀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러분은 다 내 새끼들이야. 그럼 내 새끼들이 잘 된다, 행복하다 얘기를 들을 때 나도 행복하겠죠. 근데 내 새끼들이 실패했다, 잘못됐다, 사기당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더더욱 걱정하는 마음이 큰 거야.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